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주쌤, 저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오는데요, 되게 많이 추워졌다라는 생각, 역시 이제는 입에서 아우 추워를 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더워 했던 게 벌써 아우 추워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방송 맞나요? 그래도 매력 있죠? 네,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오면서 제가 오늘 좀 빠르게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강연회를 좀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빨리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그 햇빛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을 좀 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좀 읽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또는 우리가 뭔가 업무를 할 때 갑자기 뇌가 이렇게 멍하면서 회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엔돌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초콜릿도 먹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살짝 광합성 작용, 빛을 쬐며 조금 돌아온다고 합니다.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다른 좋은 모습들을 그려낸다고 하는데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뇌를 집중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것이 햇빛을 쬐는 것이다 라는 통계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장중에 매매하시다가 좀 힘드실 때는 가끔 이렇게 회전이 안 될 때는 잠깐 햇빛을 좀 광합성 작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어두운 밤 9시가 넘었죠. 하지만 주식승천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활성화되는 빛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멘토부들의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숨은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야심차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그죠? 왜냐면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 유가증권 시장 쪽에 매도 압박이 좀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로템 쪽인 영향이었죠. 금일 현대 로템이 상장이 됐고요. 하지만 7.82포인트 상승 마감한 2059.58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3.77포인트 상승 마감한 537.6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는요, 0.4원 하락 마감한 1060.2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생시장 역시도 메이저들의 주체는 좀 횡보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멘토분들도 찾아뵈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쵸, 숙제 검사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성적표 확인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에 적용해 편입한다. 그리고 최대한 포트폴리오에서 5종목 이상은 편입이 안 되고 5종목으로 운영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개항전기가요 2.26% 상승 마감을 하면서 포트 4종목이 보유되어 있는데요. 플러스권 들어오면서요, 벽산이 20%를 넘어서네요.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S텍이 장중에 6.7% 급등을 했었는데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일진홀딩스가 마이너스 5% 부분을 필요할 뿐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률 짱짱하게 버텨주고 계십니다. 역시 정재훈 멘토도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원익 IPS 또 갔습니다. 와우,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78% 상승 마감한 13.8%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장님이네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금일장에서도 1.74% 상승 마감해서 9%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현재 5종목 스펙코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노칩이 금일장 1.7%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이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이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 편입 준비로 마이너스 3.1%, 3% 손절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증권이 탄력 둔화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우전자가요.
장중에 이익 실현 가격을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룰 원칙이죠. 24.2%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전자가 포트에서 제외된다라는 건 24% 단기에 축하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닛셈이 3.49% 상승 마감하면서 5% 수익률, 나머지 4종목은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이 장중 3.43% 상승했지만 1%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요. 역시 4종목 J컨텐트리가 4,770원에 편입 매수가가 잡히면서 1.2% 수익률을 기록하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2.19%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5종목의 포트에 꽉 차 있는데요. 역시 대형주 포트 쪽으로 좀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포스코가 31만 8천원에 편입 매수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포트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1%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인하전공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4.8%의 하락 부분을 마감했지만 현재 2종목 포트에 지금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 KMW를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요. 상향한 KMW가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미디어플렉스가 오늘자 응수를 하면서 5.5%의 상승 마감한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돌아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볼까요? 이효열 멘토의 원익 IPS가 13.8%, 바로 밑에 또 이효열 멘토의 성우화이트 2, 3위를 콱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멘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1위 포트폴리오 종목 멘토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아하, 이상로 멘토가 우리 예병금 멘토가 성우전자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요 1위로 등급하면서 벽산이 20% 바로 바톤 터치를 했네요. 벽산 20.6% 1위 하는 모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잃어버린 우리 예병금 멘토의 성우전자 어떻게 합니까?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바로 주식 승천의 명예 전당을 공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수익률 1위 상황에서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제외가 될 당시에 수익 퍼센트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명예 전당의 금, 은, 동으로 들어오는데요. 예병금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외롭지만 역시 1등은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예병금 멘토 성우전자가 1위로 전당에 등급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늘 이곳에 명예전에 들어오려면 갱신, 업로드를 해야 되죠. 24.2% 이상에서 1위 유지했을 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1위에 이상로 멘토가 좀 나타나니까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와, 예병금 멘토가 전당, 그래요, 좋습니다. 주쌤은 그 명예 전당을 이렇게 해서 잠깐 갖다 놓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 멘토분들 만나봐야 될 것 같죠? 박력 있고 매력적이고, 와,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분들이 혈기 넘치는 왕성한 피라는 사실을. 근데 두 분 다 임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 오른쪽에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정동욱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제가 부러워서요. 두 분 다, 계시다 그래갖고요. 자, 품절남인 두 분인데요. 이드코 멘토, 나날이 좀 오늘장 어땠는지 좀 점검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늘장은 크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수익률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이외에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시면서 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수익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드코멘토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계시죠? 어디 있다라는 게? 네, 샘플러스에 계시죠? 아, 네, 그렇죠. 정확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실 때는 샘플러스로 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요, 우리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상당히 멋있었어요. 미디어플렉스가 이제 손절가를 다시 조금 낮추면서 하향 조정을 하시고 나서 오늘 급반등이 연출됐거든요. 네. 일단은 뭐 두 종목이 있죠. KMW하고 미디어플렉스인데 LG 패션도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을 때 다음 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이 KMW도 바로 한 10% 이상 고수익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 전 선취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이 적중한 종목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KMW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구간이 200일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하방 경직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 수렴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평가된 부분이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월 24일에 이 동그라미 된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선에 대한 저항 라인이 현재 확인을 과정이 되면서 수렴이 되면서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현재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61선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2만원에서 21,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역시나 저항 라인들을 하나하나 돌파를 하면서 61선까지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단 이 종목은 61선을 돌파하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 목표가를 재조정하든지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지 일단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종목은 현재 바닥권을 확인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에 들어올 것이지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KMW는 4분기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좋은 예측치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매수를 바닥권에서 참 잘한 종목이다. 네. 그리고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는 대응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오늘 급반등 나왔죠? 예. 네. 이 미디어플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종목도 20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네. 네.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01선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점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1선이 2,940원에서 50원대인데 10월 22일 가격과 저가를 보면 거의 딱 떨어지게 네. 241선에 대한 지지라인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종목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후반에 3%, 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는 서서히 탈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는 바로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5일선을 재차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5일선을 재차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5%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201선과 241선 안에서의 가두리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데 앞에서 급등이 나와준 KMW처럼 이 미디어플렉스도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 때문에 현재 4,900원에서 반등 없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기술적 반등도 예상되는 구간이다 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21선이죠. 한 3,300원 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21선까지 터치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을 우하향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봉 차트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선과 241선의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단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60주봉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현재 보시면 9월 16일 이후에 지속적인 음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 6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저점을 잡아주는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두코 멘토님이 보유 종목에 대해 하실 말씀을 참 전략적으로 잘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동 멘토. 정동 멘토 되게 방송에 전화 많이 왔대요. 매력 있으신 것 같다고.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은 좀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장은 또 어땠고? 한 주는 좀 무난하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장 제 기분을 표현하자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장 후반에 좀 우울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큰 시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콜딱 장세가 강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제 관련 종목이 인하전공이 막판에 좀 빠지면서 마지막엔 좀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예, 오늘 막판에 많이 빠졌던 인하전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인하전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번 쓴 답안지는 좀 고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격언을 오늘 좀 실감하게 됐었는데 사실상 제가 인하전공을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편입가를 한 7,230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다음날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편입에 실패를 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하전공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더없이 지금 저평가 상태인 기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향후 내년쯤 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그리고 정동 멘토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 잘 가치 있는 저평가를 꾸준하게 모아가자는 전략이시니까 예. 오히려 낙폭이 커졌을 때 저가의 매수, 분할 매수 기회 쪽으로는 좀 좋겠네요. 네. 공격적이만 안 한다면.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빠르게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오늘도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의 기업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캠트로닉스는 큰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무방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도요, 뭔가 이제, 시동을 거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이두코 멘토 역시도 당당한 자신감이 좀 있죠. 이 두 분이 에이스를 하고 있는데 딱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요. 딱 촉이 오더라고요. 명예전당에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A급 후보 두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멘토링해서 같이 수익으로 명예전당 입성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종목을 발견해야 되는 종목 빠따 발견했다 신봤다 시간으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분명한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 있고 시장의 방향,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켜야 줄 이슈가 선택되었는지 우리 정동욱 멘토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기사는 아니고, 며칠 전에 대우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인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니, 삼성전자의 고사양 스마트폰 판매는 저점을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업체는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분기가 피크가 아닌 내년까지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풀이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부품도 이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선두 업체로 그리고 신기술 도입 관련 기업으로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정동 멘토의 탑픽 종목 궁금하다. 공개해 주시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이두코 멘토, 단기 트레이딩 나에게 맡겨라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SNU입니다. 네, SNU군요. 오호, 그래요.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좀 보니까요. 이분, 기준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고 자세한 전략이 분명히 있으신 분 같습니다. 자, 정동욱 멘토. 결국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의 역발상적 투자 측면에서 캠트로닉스를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왜 뭐 있죠? 예, 뭐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마지막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렸던 저평가 선두 업체로 해서 신기술이 도입되는 그런 관련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거에 부합하는 기업이 좀 캠트로닉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올해 7월에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캐파가 2배로 증가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나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이러한 캐파 증설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뭐 300억 원에서 330억 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450억 원에서 500억까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신기술 관련 기업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무선 충전입니다. 제가 지금 앵커님한테 앵커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앵커님한테 잠깐 여쭤볼 때 현재 3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기가 지금 번들로 된다고 하면 현재 시중에서 무선 충전기가 싼 거는 9만 원, 8만 원대지만 비싼 건 12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10억 대라고 하는데 번들로 들어간다면 10억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제 돈이고 싶습니다. 예, 네. 바로 100조 시장입니다. 그렇죠. 100조 정도 되겠죠. 예, 100조 시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무선 충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개화하기 앞선 이 시점에서 놓치면 분명히 후회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이제는 캠트로닉스를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러면요,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산업 개화의 시장 중에 몇몇 이 기술들이 내년 100조 시대다라는 게 뭐 스마트 라벨 쪽도 좀 얘기가 나오고요. 인쇄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좀 얘기 나오고 하거든요. 또 무선 충전도 지금 100조 시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잘 해석이 안 되시는 게 있어요. 번들화라는 게 뭔지 그것만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번들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구입하려면 별도로 따로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번들화가 된다면 이제 스마트폰 한 대당 무선 충전기가 붙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기본 옵션으로 무선 충전기가 기존의 유선 충전기에 대신해서 딸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3 새 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박스를 딱 열면 거기에 무선 충전이 있다란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번들화군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깔끔해요. 그래요. 뭐 아이폰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폰에도 역시나 가능한데 현재 무선 충전 시장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무선 충전 칩 때문입니다. 그런데 퀄컴이나 IDT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무선 충전 칩이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만이 무선 충전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노키아나 이런 휴대폰 세트 업체들이 모두가 원하는 게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네. 애플에서도 반드시 상용화 된다면 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두코 멘토. 우리가 이 이슈를 좀 보면요. 이번 3분기 실적, 보통 IT 부품들의 이 생리라는 게 좀 있잖아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4분기까지 지속성. 왜냐면 연말까지 이제 판매 증가에 대해서 박리담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속에서 이제 SNU, 어떻게 보면 조금 뜻밖의 종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사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얘기해 사실 주세요.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동훈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왜요? 제가 그 게임주들 지난 시간에 네네. 4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에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때 정동훈 멘토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지금 투자하는 건 투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사 보니까 3분기 실적은 부진한 결과가 있지만 4분기를 보고 투자하자라고 써 있어서 제가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네네네. 뭐 어쨌든 저도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격 메리트. 뭐 게임주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담아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증권사에서 서서히 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냐에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트레이딩 바이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유지를 하시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단기 매매로 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강세장이 유지가 되면서 1등 주식만 올라가는 코스닥 시장은 약간 주춤되는 상황에서 개인들 비중이 많은 그러니까 한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증권사에서 좋다 할 때 개인들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매수에 임하면서 소위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약간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면서 덜 오를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물리면 아파요. 그렇죠. 시장에서 물리면 더 아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최근에 좀 말이 많은 게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추가 반응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어찌됐건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납품한다 해서 납품하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회사다. 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기술력이 되면서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동훈 멘토님께서도 무선 충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뭐 종목은 무선 충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지만 이왕이면 저는 OLED 쪽이 더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SNU가 지금 타격 종목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일단 내년에 상당히 좀 이벤트들이 많죠. 일단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여파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내년에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죠. 뭐 소치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있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TV 수요라든지 OLED 쪽의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NU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정동 멘토. 답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된 기업으로 신기술이 도입되는 기업으로 탑픽 종목으로 캠토로닉스를 꼽았습니다. 지금 뭐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만으로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캠토로닉스 3분기 실적이 별도로 해서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 때 8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 때 영업이익 80억 원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때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때 80억 원을 기록을 한다면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아직까지 실적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기업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뭐 OLED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캠트로닉스 OLED 시장이
커지면 정말 좋아집니다. 지금 LCD 시각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시각을 하지만 OLED 시각은 두 번을 시각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멘토님이 말씀을 하셨던 뭐 OLED 시장이 더 좋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OLED 시장이 만약에 열린다면 캠트로닉스는 그에 따른 수혜도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탑픽 종목에는 좀 이상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이 혈기왕성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저는 아시죠? 이렇게 셋이 이렇게 탁 깬 게 참 제가 제일, 그죠? 아니시라고요? 후진가요? 네, 제일 후자도 괜찮습니다. 좀 젊게 0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좀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분명한 색깔론이 명분이 정확히 있다라는 거죠. 이드코 멘토님은 트레이딩 관점에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또 정동욱 멘토는 이제 말씀하시는 전략강, 억양과 톤에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신의 전략을 굳게 밀고 가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요일 날이 되게 어려운 날이 아닌가.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되게 어려운 시청자분들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무선 충전의 싸움이냐,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었던 OLED 쪽에 이제는 개화되는 단계이냐, 이 부분의 싸움이 좀 붙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잖아요. 우리 이드코 멘토나. 그럼 이제 S&U를 일단 사서요, 한 5% 수익을 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5%로 우리 정동욱 멘토의 캠트로닉스를 매수합니다. 분할로. 어때요? 제 마인드. 그쵸? 어떠세요? 제가 너무 속 보이나요? 정동욱 멘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게 비중 있게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역시나 그런 거는 좀 트레이딩 바이,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전략이 좀 살짝 무한해졌고요. 정동욱 멘토는 좀 무한했으니까 이드코 멘토한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제 전략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좀 쉬워져야 된다. 자,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애널리스트로 뭐 신호등의 기법을 갖고 오늘도 강의를 하고 열광을 해서 하고 왔고요. 호응도 좀 좋았었지만요. 충분한 건 이 멘토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가 전략을 세우고 이슈를 잡고 종목을 얘기할 때 쉽게 그냥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산이 증가되게끔 저희가 증식시키는 방식에서 더 열심히 자신의 색깔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색깔을 파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이드코 멘토는 현재 기준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동욱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색깔로 여러분 세우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 두 분도 거쳐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그쵸? 쪽집게 주쌤 과외 선생인데요. 자, 정동욱 멘토,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서요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전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제가 정말 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 많은 분들에게 좀 말을 했던 종목인데, 정말 2만원 초반대면은, 빚을 내서 집을 팔아서라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외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과 소액으로 뭐 펀드 투자를 하는데, 원금 보장으로 할 테니까 펀드 금액 50% 이상을 캠트로닉스를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인드로 돌아가서 역시나 2만원 초반대까지 오면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현재 24,700원, 750원까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23,000원, 그러니까 23,000원 초반이나 23,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영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동욱 멘토가 지금 상당히 자신감에 확찬 발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확신이 차서 당당하게 모든 이 절대 세상 다수에게 언급할 수 있는 힘은 있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는 자신감으로 표현으로 받아주셔야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되게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가 지금 한 경우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요. 2만 원대 초반부에 붙여서 분할 매수 쪽으로 잡고 가신다면 충분하게 기업의 가치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우리 정동욱 멘토의 무선 충전 쪽으로 기술력 인정을 해준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에 맞서는 우리 이드코 멘토 SNU. 네, 우리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속적으로 신고가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한 7% 정도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의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주봉선을 전부 다 지금 저항 라인들을 돌파한 모습. 그리고 월봉 차트에서도 단 한 가지의 지금 월봉에서의 저항 라인이 보였습니다. 34월봉선인데 이 34월봉선도 지금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의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이라면 지속적으로 시초가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SNU가 급락하기 전에 그 박스권의 상단에 있는 가격권입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보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네. 제가 이드코 멘토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 사실상 SNU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거를 좀 감명 깊게 감명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NU가 OLED에서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장비 같은 경우가 국내 장비회사는 워낙 이제 싼 장비를 만들지만 사실상 전 세계 1위인 ASML 같은 네덜란드 기업 같은 경우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노광 장비 한 대가 싼 게 700억 원 그리고 비싼 게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라고 하면 싼 거는 1억 원대 비싸야 100억 원 안쪽이었는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제 SNU가 개발한 이제 증착기 같은 경우는 대당 500억 원 가량을 좀 능가하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로벌적인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나 ASML 같은 글로벌적인 장비 회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표가를 13,000원으로 너무 낮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이제 장비주로 발돋움한다면 충분히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드코 멘토님 같은 경우는 왜 13,000원까지 이렇게 짧게 잡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13,000원이 짧은 가격인가요? 현재부터 한 20% 정도 네.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목표가 가격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2만 원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는 일단 장기적인 목표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는 매수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확인하고 가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매매적인 전략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겠고요. 충분히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 멘토분들의 전략은 이제 개인적인 사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믿고 따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 늘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하는 성향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종목 발견 신봤다 한번 보니까요. 워낙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선 충전이냐 아니면 이에 따른 증착 장비 쪽의 OLED냐 라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종목 발견 신봤다를 보면요. 스마트폰 부품들 역발상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가? 결론은 yes, 맞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습니다. 특히 이드코 멘토는요, 굵직한 이슈가 많은 OLED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과 함께요. 전반적으로 증착적인 부분에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요. 탑픽 종목으로 SNU,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본다라고 해도 목표가 13,000원 정도의 단기 20%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정동욱 멘토는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캠트로닉스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성장세의 지속 예상이 된다. 또한 무선 충전, 일상에서 들어올 수가 번들어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조 시대를 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참 관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위치에 SNU와 캠트로닉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지만 눌림 매수의 분할 매수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샘플러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극대화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 승천주 시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멘토는 게임비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욱 멘토는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 역발상 차별화 전략 어디 갔죠? 그래요. 지금 바로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동욱 멘토, 현대 미포조선, 캠트로닉스는 당연히 어디 간 게 아니라 포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데요. 현대 미포조선,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 부품주 역발상을 얘기하셨고, 전략상에서 중소형주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현대 미포조선 좀 의외입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미포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업황이 왜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뛰고 이제 현대 미포조선만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주 초과 달성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미포조선 올해 초에 목표량을 잡았을 때 32억 달러 수준으로 잡았는데 수주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40억 달러로 좀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 예상치에서 나온 게 최대 50억 달러까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현대 미포조선 단기간의 조정세를 거쳤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고, 두 번째는 신조선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력선은 PC선입니다. PC선이라고 하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K급 PC선이 올해 연초에 3,100만 달러까지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3,800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4천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주 모멘텀과 선가 인상에 의한 마진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선박금융의 완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금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보유한 선박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럽에서 선박금융 전 세계 점유율이 한 85%에 이르렀는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60%까지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아무래도 다시 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선박금융을 완화하거나 다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했지만 2차 수주 모멘텀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현대 미포조선은 좀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현재 17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18만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7만원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실적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20만원 부분까지 조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제가 매수 편입가는 15만 9,6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또 매수가를 한 17만원으로 잡고 싶었는데 오늘 인하전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답안지를 고쳤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원래 잡았던 편입가는 159,600원으로 잡도록 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뭐 2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19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저 밑에 하단인 13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동훈 멘토의 현대미포도선. 어디서 익숙했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 예병군 멘토가 이슈를 잡아서 탑픽 종목으로 좀 가졌던 종목이 예병군 멘토가 포트에 집어넣기 전에 정동훈 멘토가 지금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편입 시도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우리 이두코 멘토. 이분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 상당히 매력이 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게임빌이 나왔네요. 예.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제 게임비를 들고 나왔고요. 네. 뭐 이 게임 섹터가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 섹터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주 금요일부터 모바일 게임주들이 뭉탱이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다시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해서 들고 나왔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게임 섹터들이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급등 후 급락을 맞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게임 이름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컴투스와의 M&A,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분 투자였는데, 그 모바일 게임 1, 2위를 다투는 업체인 컴투스와의 M&A로 인해서 시장 입지를 더욱더 굳혀지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쪽 비중이 큰 종목들하고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보니까 게임빌에서 발표한 신작이 글로벌 매출 탑 1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해외 쪽 뉴스도 게임빌에게는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서서히 입질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페이스북하고의 런칭을 통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매출,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게임 업계의 최대 성수기죠. 4분기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주가 회복할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급등 후 급락을 했지만 급락 뒤에는 기술적 급등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이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지지라인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 지지라인 하나 잡히는 게 49,500원에서의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네.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점이 21선이 우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플렉스도 21선이 우양하는 시점에서 급등이 오늘 한 5% 넘게 나와줬는데, 이 게임일도 49,500원 라인대, 신저가죠. 이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서서히 좀 매수해 봄직한 가격이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51,700원 정도 부근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한 6만원 정도, 손절가는 일단 전저점이죠. 49,50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49,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공략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나 색깔론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게임빌. 드디어 게임빌이 바닥권에서 추천이 들어왔다는 거.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떻게 상대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모바일 게임주 저도 나쁘게 보는 관점은 아니지만, 저는 테마주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할 거면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바일 게임주 드디어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역시나 뭐 CJ ENM, 위메이드, 그리고 NHN 엔터 같은 이런 공룡 대기업 위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게임빌은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히려 위메이드나 NHN 엔터로 사는 게 더 수급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주가 상승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메이드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업체 위주로 옥석 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빌이 지난 이슈 섹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매출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게임빌이 한 7위에서 8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점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게임즈 쪽에 대한 우리 이드코 멘토의 전략 상당히 강하고, 이드코 멘토는요, 궁금한 거 없으면 현대미포에서. 일단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급등 후 급락, 그리고 급락 후의 기술적 반등, 이런 패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에 가끔 방송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우리 김도영 멘토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고점을 논하지 말라. 예, 맞아요. 자, 제가. 이 조선주들도 일단 고점이 어딘지는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추세가 상승한 상황에서의 급락하고 재차 반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 라인에서 종목을 잡아 나갔으면 충분히 뭐 홀딩 관점에서 좀 봐도 되겠지만은 저는 약간 불안한 게 2평의 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 벌어진 모습이라 제 생각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 간략하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PER로 밸류를 매기지 않습니다. PBR로 밸류를 매기는데, 업황이 살아나면 PBR 1.5배까지는 가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현재 지금 PBR 1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인 뭐 25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건 추가적인, 우리가 페이퍼당 재무제표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기술적인 투자 지표에도 긍정이고요. 또한 게임빌 역시도 현재 기준점에서 업황 자체에 턴어라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멘토링 해보시면 어떨까. 내일 어느 가격에 편히 포트폴리오에 들어온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와 저 주쌤 김도영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